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와, 최근에 연준 결정 하나에 시장이 그냥 들썩였죠? 그래서 오늘은요, 시장이 왜 그렇게 뜨겁게 환호했는지, 그 속사정은 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은 어디로 흘러갈지 제가 아주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실 금리 25bp 내리는 거 이거 뭐 다들 예상했잖아요. 근데 왜 시장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어서 거의 뭐 축제 분위기였을까요? 이게 다 단순한 숫자 너머에 숨겨진 메시지 때문이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바로 그 메시지를 한번 풀어보시죠. 좋아요. 그럼 이 모든 난리의 근원지, 바로 FOMC 회의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준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핵심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겠죠? 일단 팩트체크부터 하고 가죠. 연준이 기준금리 25bp 내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 범위가 3.50에서 3.75%가 됐어요. 뭐 여기까지는 시장 예상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진짜 스토리는 바로 이 사소해 보이는 문구 하나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전 성명서에는 늘 있었던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이 이번엔 싹 사라진 거예요. 아니, 이게 뭐 그렇게 대수냐고요? 천만에요. 이건 연준이 더 이상 고용시장을 마냥 좋게만 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어쩌면 경기가 좀 둔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거나 다름없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연준이 보낸 비둘기. 이게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한 달에 400억 달러씩 단기 국채를 사들이겠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살짝 풀겠다는 거죠. 미니 양적 완화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지금 우리 시나리오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시장에 환호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연준 내부에서도 아니 50bp는 내렸어야지 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으니 뭐 분위기는 완전히 넘어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연준이 직접 내놓은 미래 경제 전망, 이 표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경제 성장률 전망은 올렸죠? 근데 물가 전망은 내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경기는 좋아지는데 물가는 안정된다? 와, 이거야말로 시장이 꿈에 그리던 골디락스 아닙니까? 연준이 우리 경제 기가 막히게 연착륙시킬 자신 있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장이 어떻게 열광을 안 하겠어요? 자, 그럼 연준이 이렇게 강력한 신호를 빵 쐈는데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는 돈의 흐름을 따라서 시장의 생생한 반응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섹터가 가장 뜨거웠는지 보면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금광, 금속, 그리고 클린 에너지. 이쪽이 그냥 압도적이었어요. 왜냐? 간단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좀 시들해지잖아요. 그럼 대체 자산인 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클린 에너지 같은 성장 산업들은요, 저 먼 미래에 벌 돈을 지금 가치로 땡겨오는 건데 금리가 낮아지면 이 미래 가치가 훨씬 더 커 보이게 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발표 당일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다 같이 즐기는 파티였어요. 다우, S&P, 나스닥 할 것 없이 다 올랐죠. 근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들이 모여있는 이 지수가 가장 크게 뛰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잘 나가던 빅테크 몇 개만 오르는 장이 아니라 시장 전체로 온기가 쫙 퍼져나가고 있다는 아주 건강하고 긍정적인 신호라는 거죠. 바로 이게 그 증거입니다.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하죠. VIX 지수가 하루 만에 7.2%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 걷혔다는 뜻이고요. 투자자들이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한번 달려보자 하는 리스크온 모드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런 뜨거운 분위기는 개별 종목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미디어, 통신, 항공, 금융, 자동차, 정말 업종 가릴 것 없이 각 분야 대표 선수들이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찍었어요. 이번 랠리가 특정 분야에만 쏠린 게 아니라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는지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죠. 좋습니다. 이제 큰 그림은 봤으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이런 새로운 경제 환경이 개별 기업들의 투자 스토리를 어떻게 다시 쓰고 있는지 구체적인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역시 AI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입니다.
키뱅크 분석처럼 데이터 센터 산업의 성장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흐름, 바로 메가 트렌드잖아요. 여기에 금리 인하로 시장의 유동성까지 풀린다. 그럼 투자자들은 이렇게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엔 테슬라입니다. 도이체방크가 분석한 걸 보면 재밌어요.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 회사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보세요. 로보택시, 로보택스 같은 미래 AI 사업 가치를 지금 전기차 사업만큼이나 높게 쳐주고 있잖아요. 바로 이 미래 가치가 저금리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겁니다. 금리가 낮을수록 저 멀리 있는 꿈을 더 비싼 값에 사주거든요. 시장은 테슬라라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를 사는 거죠. 데이터 분석의 강자 팔란티어의 성장 스토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단단합니다. 최근에 미 해군이랑 대규모 계약을 맺은 것처럼 정부 계약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요. 이건 팔란티어의 기술력이 국가 안보라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해자가 되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기운은 다른 기술주들로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로블록스, 이커머스의 제왕 아마존, 그리고 반도체 경기의 바로미터인 마이크론까지 월가의 큰손들이 줄줄이 긍정적인 보고서를 쏟아내면서 시장에 열기를 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연준의 결정에서부터 시장 그리고 개별 종목의 반응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그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준의 길은 이제 확실해졌고 시장은 뜨겁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과연 뭘 해야 할까요?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같이 달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켜봐야 할까요? 그래서 핵심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큰 흐름을 거스르지 마라. 연준이 긴축에서 완화로 방향을 튼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야 합니다. 둘째, 될 놈에 집중하라.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게 아니죠. 저금리 시대에 진짜 수혜주가 뭔지 가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기본으로 돌아가라. 결국 주가는 기업의 실적, 즉 펀더멘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야를 넓혀라. 빅테크 넘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괜찮은 중소형주들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이 한마디가 지금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돌덩이, 바로 연준의 통화정책이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졌어요. 이제부터는 연준 의장 입만 쳐다보는 시장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실적, AI 같은 성장 스토리, 그리고 실제 돈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훨씬 더 건강한 시장이 펼쳐질 거라는 얘기죠. 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의 본질은 결국 이겁니다. 단순히 금리가 조금 내렸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 드디어 물가를 잡으면서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연준의 이번 결정은 바로 그 믿음의 신호탄이었던 거죠.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